안녕하세요. 어제 20분 주셨는데 뭐 루스타임 있고 1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타이머를 드디어 눌렀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시민이고요. 20년째 정자지구에서 열심히 살면서 술 먹고 다니는 영화배우 김성균과 동명이 김성균입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페이퍼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PT를 못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연구원 친구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만나가지고 통계 논리다가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제 좀 미리 보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PT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페이지 마킹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것을 1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페이지에 수원형 SDGs 지표 개발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 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수원형 SDGs가 뭐냐 이런 오다를 받아서 좀 같이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저희들 프로세스는 한 7단계에 거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통계를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공약이나 법규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는 건데 오늘은 페이퍼는 그냥 있는 현황만 이렇게 나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로 넘어가면 수원에 관련된 연역 이런 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수원은 따지고 보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천년의 공간이더라. 그러니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역사적으로 엄청나다라고 하는 기술이 되어 있고 4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 4페이지에 가서 1944년 8월 10일부터 시작이 돼서 2013년도 우왕시랑 행정구역 조정이 이룰 때까지 그 외연은 공간적 외연은 끝없이 확장돼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페이지로 와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 용도 지역 변화 추이를 이렇게 쭉 봤더니 수원시 토지 이용은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으로 확장 변화해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수계 같은 경우에는 생태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 하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지금처럼 도로가 이렇게 어떤 길의 개념으로 확장되기 이전에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 관련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계를 한번 봤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 페이지죠. 수원시 개발 가능지를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 향후 개발한 가능한 땅은 13.4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11.2%죠. 도시센터장님 비율이 높은 건가요 이게? 앞에 말씀하시라고. 제가 가는지가 저 정도는 높진 않아요. 근데 경기 남부 지역에서 높은 편이에요. 안양시가 2%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수원시 인구가 지금 120만 정도 되는데 개발 가능지가 11.1%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개발의 여건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9페이지로 와서 인구사회로 봐서는 최근에는 약간 인구 증가하는 게 이제 둔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인구는 끝없이 지금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 요인들이 외부 요인들이 서울시 집값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수원시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약간 소폭으로 감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10페이지로 와서 이제 동별 이런 분석도 해봤는데
뭐 동별 인구수, 외국 인수 65세 이상 고령자 수의 편차들이 동별로 상당히 심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동별로 해놨는데 그 지역의 뭐 소득이나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뭐 장안도 쪽 뭐 이렇게 딱 나눠지겠죠. 그리고 출산율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쨌든 미래 세대 인구 구성비 대비 이제 감소 추세로 나타났고요. 12페이지로 와서 이제 물리적 공간에 관련된 분석들을 해봤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주장이기도 해요. 한국이 이제 공간 구조를 만들어 오면서 만든 그 프레임이 크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편하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 꽉 찬 자동차, 높은 빌딩, 이 프레임이죠. 이거는 한국 사회가 토건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공간에 딱 앉힌 키워드가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이 작년에 이제 시정연 뭐 조금만 과제하면서 그때 이제 통계를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요. 넓은 도로의 비율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자동차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여건을 만드는 거죠. 이 지점에서 그래서 의제가 좀 지속 가능성 있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넓은 도로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문제가 이제 이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지방 재원 이런 거하고도 막 관련돼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수원시가 높은 빌딩 구조, 도시계획상에서 보면 최근에 굉장히 도시계획상에도 고밀도 도시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 층수가 굉장히 고밀도가 되어 있죠. 예. 특히 뭐 그런 전형은 한일타운까지는 그래도 이해 좀 괜찮은 그 이후에는 뭐 최근에 뭐 이몽에 들어온 SK뷰 이런 거 보면 무슨 어렸을 때 봤던 거 무슨 만화영화예요? 엄마 찾으러 다니는 거. 그거 보면 좀 항상 그 밤에 보면 항상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안드로메다 같기도 하고 막 색깔도 그렇게 해서 막 고층화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고밀도 중심의 도시계획이 돼 있고 이것이 주거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경제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지역 경제 분석할 때 특히 이제 세 가지 기법이 있죠. 뭐 입지상 분석 있고 관할가 분석 있고 뭐 전문가 지수 분석이 있는데 뭐 전문가들이 뭐 표현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의 관점에서 지역 경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제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생산업, 성장 지향적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밀한 그 생활 경제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얘기고 19페이지로 와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제나 뭐 이런 데서 논의할 수 있는 경제 영역이 있죠.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보통 사회적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에 이제 발행된 그 수원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참고를 해보니까 수원시 사회적 경제 사업체 비율이 전체 비율의 0.25%로 나왔습니다. 뭐 제가 여름인가 그때도 이제 뭐 조사를 좀 해보기도 했는데 사회적 경제 비율이 전체 사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환경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의 물 소비량이 증가되고 우리가 아마 가구수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전기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쓰레기 문제 뭐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크게 큰 틀로 저희들이 사회 쪽 영역, 그다음에 경제 영역, 환경 영역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구축 중이고요. 그 24쪽으로 와서 수원시장 공약.
이제 홈페이지에는 공약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인선 6기 100대 과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싹 긁어 왔습니다. 혁신 과제가 이제 24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볼드 처리되어 있는 페이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 쪽 영역의 그 아젠다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 임의로 볼드 처리한 겁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 그 관련돼서 주민자치 조례 기본 계획 이게 이제 한 묶음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단이라는 것을 이제 재구성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견안도시의 모델을 고민 중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자치국과 관련된 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것도 되겠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자치국권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플랫폼을 마련하는데 저는 수원의제도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이 탁 어떻게 보면 민과 관의 그 협치 문제를 논의하는 건데 뭐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좋은 시정위원회 뭐 이런 정도가 지금 시에서 혁신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영역의 지속 가능성 아젠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과의 약속 부분은 이제 좀 디테일합니다. 이것보다. 그래서 이제 자치교육 분야의 마을 만들기 확대라든지 뭐 안전도시라든지 뭐 이런 아젠다들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와서 일반 사업의 뭐 학교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안전도시를 위한 뭐 주택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에 지원에 관한 문제, 도시 재생에 관련된 아젠다들,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아젠다들이 우리 오늘 요 섹션에 관련된 그 시정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27페이지에 와서는 제가 수원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련된 자치법들을 싹 긁어 왔습니다. 싹 긁어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재밌는 아젠다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맨 뒷페이지로 와서 그냥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느낀 이제 문제 제기 같은 건데 오늘 뭐 플로아에서 토론하시는 분들 이게 주된 뭐 이유는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수원시가 수원형이라고 하는 그 담론도 상당히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쓰는 것 같고 분권, 자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관련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결국 이게 우리 수원 지도협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랑 깊은 상관관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인구 유입이 계속이 되면서 수원시 규모는 외형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규모의 정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분권해달라고 수차례 뭐 프로젝트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활동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민간협치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도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공간사회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아까 뭐 넓은 도로 꽉 찬 자동차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 공간 구조가 있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정대동 거기 사는데 옆에 뭐 홈플러스 있고 레몬마트 있고 뭐 이쪽 가면 뭐 농협 있고 뭐 롯데마트 있고 뭐죠 여기 또 이마트 있고 뭐 파리바게트 뭐 또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 뭐 이런 거 파장시장이 잘 될 수가 없죠. 맨날 파장나게 바쁠 뭐 이런 상황에서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뭐 재래시장 같은 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공간 구조가 그렇게 돼서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밀도 밀집 구조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파트가 갖는 생활 공간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어떻게 마을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화시킬 건가 이런 고민들, 이 과정에서 온전한 시민주의를 어떻게 발현시킬 건가 이런 고민들이 크게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전략으로 산발적으로 뭐 행정주도의 중간 지원 기구도 이제 재구성하고 민간 영역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가나이징하고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갈 건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 생활정치가 이게 아까 자치법에서 보면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건 이제 정부 부처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제가 그걸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파리가 치거든요. 잘 플로아에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수원시 통장 자녀 지급 조례, 뭐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칸 떨어지기 전에 쭉 이어서 붙인 거 보면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관변단체 활동이라고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캠프가 더 커요. 그 제도가 되어 있는 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수원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좀 독특한 게 주민자치 촉진 지원 조례, 뭐 투표 조례 있고, 민주화 운동 기념 조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뭐 사회복지 협의체,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지역사회 현장에서 또 할 수 있는 건강지원센터 관련된 조직도 있고, 뭐 마을 만들기 도시재단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큰 틀에 이제 생활정치 영역에서 보면 그 관변단체 중심으로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풀뿌리 보수주의 영역이 있었던 그 생활자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마을이나 커뮤니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그 풀뿌리 생활정치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이런 갭들을 어떻게 이런 행정에서 만든 중간 지원 기구나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하는 중간 지원 기구의 역할이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고 어떻게 사회화시킬 건가, 그것을 의제에서 어떻게 담아갈 건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저는 방점과 포커스는 민간협치라고 하는 데서 이해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원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얘기하는 자치와 분권의 실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